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채널지기 신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반다이 남코의 하이메탈 VF2SS 발키리 2 플러스 슈퍼 아머드 팩입니다. 마크로스 2라는 OVA에서 나왔던 주역 기체고요. 이 녀석이 재밌는 게 그 마크로스 2 러버스 어게인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히로인도 아니고요. 주조연급인 그 실비 진아가 타는 기체인데요. 기체로서는 주역 기체인데 파일럿은 또 주인공이 아닌 그런 재미있는 기체예요. 기본적으로 마크로스 시리즈의 주인공은 이 발키리 파일럿이잖아요. 그런데 러버스 어게인의 주인공은 기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 외계인 소녀 이슈탈과 만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그 삼각관계와 여러 가지 그 전쟁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게 그 이슈탈이 있는 진영 쪽이 바빌로니아 신화를 사용해서 그 외계인들의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의 여신인 이슈탈의 이름을 여주인공이 가져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적 진영의 이슈탈을 찾으려고 하는 대장 이름이 말두크일 거예요. 마르둑. 그런 이름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작은 잘 안 봐서 근데 이제 설정집으로는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본 지가 한 20년 넘어가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이슈탈 이름은 기억하고 있는데 외계인 쪽 진영의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바빌로니아의 그 신의 이름들을 딴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슈탈과 그 남주인공 삼각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실비 진아라는 통합군 파일럿이 나오는데 그 실비 진아가 타는 기체가 바로 이 VF2SS 발키리 2입니다. 아무래도 마크로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OVA로 제작된 그런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VF2SS 발키리 2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를 그 마크로스 바로 후속 이야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러버스 어게인은 그 패러렐 월드의 다른 세계관을 다루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마크로스가 지구로 귀환해서 그 젠트란인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분기점이 생긴 그래서 좀 멀티버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런 개념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원작과는 관계는 있지만 좀 분기점이 갈라져서 좀 달라진 애니메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애니메이션 자체는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던 제 친구가 똥망작이라고 절대 보지 말라고 극구 말리던 그래서 보지를 못했던 저 똥망작이면 어때? 나한테 맞으면 되는 건데 그걸 봤어야 되는 건데 보지는 못하고 설정집으로만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설정집에서 좀 아쉬웠던 게 주인공이 파일럿이 아니고 기자라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굳이 그 비디오를 구해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하이메탈 VF2SS 발키리 2 플러스 슈퍼 아머드 팩은 7년 만에 재판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 박스 아트도 좀 변했습니다. 그 전에 그 박스는 발키리가 그 전면에 카이트 형태가 아니라 배틀로이드 형태로 크게 오른쪽에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게 왼쪽으로 파이터 형태로 자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슈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뉴얼 재판되면서 이번에는 파이터 형태로 크게 그리고 배틀로이드 형태는 요 상체만 그리고 오른쪽에 이슈탈의 모습 보여주고 있죠. 마크로스 2 러버스 어게인에 나왔던 나름의 주역 기체 물론 파일럿은 주인공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주역 기체인 VF2SS 슈퍼 발키리 2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라면은 구독을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이라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면 박스 아트 디자인입니다. 이번에 리패키징이 되면서 박스 디자인도 좀 달라졌어요. 박스 윗면도 똑같고요. 옆면은 배틀로이드 모습 그리고 파이터 모습 뒷면입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VF2SS의 배틀로이드 형태로 실 모습이 들어있고요. 변형하는 모습, 배틀로이드, 거워크, 파이터, 그리고 캐노피를 오픈한 연출과 랜딩 기어를 장착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아머드 팩을 장착한 모습이죠. 배틀로이드 모습, 거워크, 파이터 형태 때 어떤 형태로 장착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탠드 받침대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그냥 이 마크로스트 VF2SS라고 표현만 돼 있었던 스탠드 받침대인데 지금은 그 이슈탈 캐릭터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받침대가 이제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박스 오픈해 볼게요. 구성품이 나름 많이 들어있네요. 우선은 사용 설명서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신을 할 때 어떻게 변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책자 형태는 아니고요. 넓게 펼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크로스2 여주인공이죠. 그 이슈탈의 그 전신 그 일러스트가 들어있어요. 근데 좀 이쁜 모습은 아니네요. 그게 원작에 있는 모습일까요? 원작의 캐릭터 원한 디자인이 미키모토 하루히코님이 그리신 캐릭터 디자인이거든요. 이렇게 괴기한 모습의 이슈탈을 썼어야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 더 이쁜 모습이 더 많을 텐데 굳이 이런 모습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품입니다. 구성품은 많은 편이에요. VF2SS 본품이 들어있고요. 건포드 랜딩 기어 파츠이고요. 요거는 헤드 레이저 발칸포에 예비 파츠가 추가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쪽은 다 슈퍼 아머드 팩이에요. 백팩부에 장착하는 슈퍼 아머드 팩, 다리 쪽에 장착하는 슈퍼 아머드 팩, 팔 쪽에 장착하는 것, 그리고 고스트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드론이 4개가 들어있거든요. 스콰이어 드론이라고 하던가 이름이 있어요. 아머드 팩에 그 미사일 해치 오픈 기믹이 있거든요. 따로 거기에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장착할 수 있는 부품들이 따로 들어 있고요. 추가 손을 줬습니다. 보시면은 주먹손, 그리고 편손, 건포트를 질 수 있는 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손이 주먹손 한 쌍이 있고 총 4종의 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발 앞부분인데요. VF2SS가 좀 특이한 게 거워크 형태 때 이 앞발이 이렇게 갈라져요. 닭발처럼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츠가 한 쌍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워크 때 바꿔서 껴주시면 되고요. 그게 싫으시면은 그냥 저 상태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쪽으로 스탠드가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탠드에 마크로스2 러버스 어게인 해서 이슈탈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은데, 차라리 브로마이드를 줄 거면은 이런 모습으로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건 너무 기괴해요. 왜 저게 기괴한 걸 줬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이런 스탠드가 들어 있습니다. 구성은 이런 구성이에요. 자, 그러면 블리스터에서 빼내줘 보겠습니다. 우선 VF2SS 본품을 꺼내 줄게요. 이 본품에는 이 헤드 레이저 발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블리스터 들어있고요. VF2SS 실비 진하기 배틀로이드 형태의 모습입니다. 디테일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VF1의 디자인을 계승한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뭔가 기존의 발키리 시리즈와는 다른 좀 배틀로이드 형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투기 기수가 고관부가 되는 그런 디자인은 유지하고 있지만요. 기존의 VF 시리즈들이 현용기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되었고, 그 현용기의 디자인을 배틀로이드 형태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면은 이 VF2 이 녀석의 그 디자인을 보시면은 어딘가 현용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VF2SS의 파이터 모드를 보시면은 전투기는 전투기인데 뭐랄까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틀로이드 형태도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그 기존의 발키리들과는 뭔가 좀 다른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헤드도 보시면은 기존 VF1S의 디자인을 따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마크로스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OVA로 제작된 작품이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VF1의 디자인을 좀 계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도 보시면은 VF1S 디자인에서 요 위에 센서가 클리어로 바뀌는 그런 디자인만 좀 보여주고 있어요. 대신에 백팩부가 좀 많이 바뀌었죠. 원래는 이런 추가 부스터 같은 게 없었는데
추가 부스터 같은 게 생겼습니다. 날개는 쭉 빠져 있고요. 팔은 뭐 전체적으로 발키리 같은 디자인이고요. 유선형의 곡선형으로 바뀌었고, 다리 디자인이 특히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기존 발키리하고 비교해 보면은 기존의 발키리 다리는 좀 투박한 편인데 비해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각지면서도 유선형의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커버가 있어가지고 가동할 때는 이 커버를 올리고 가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메탈 고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결 부위가 좀 잘 빠져요. 요거는 좀 안 좋죠. 그래서 이런 파츠를 마련해 줬어요. 이게 스탠드 고정 파츠이면서 몸통을 제대로 고정해 주는 그런 파츠입니다. 대신에 이 몸통에 이 파츠를 빼줘야 돼요. 여기 고정 돌기를 여기다 홈에다 끼워 주셔야 됩니다. 그 스탠드 고정 요 조인트를 끼우면은 배 앞부분이 이렇게 들려요. 이 부분이 가동을 해서 콕피트 부분을 잘 덮어주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이 고정이에요. 스탠드 조인트를 끼우면은 이 부분이 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되게 밋밋해요. 너무 납작하죠. 뒤는 약간 좀 볼륨이 있는데 이 가슴 쪽으로는 좀 볼륨이 없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약간 밋밋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VF1도 이 정도까지의 납작함은 아니었는데 너무 가슴이 좀 납작하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리고 실비진화의 기체답게 빨간색 잘 표현되어 있고요. 하이메탈 제품답게 약간 좀 전체적으로 좀 어딘가 좀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발매한 지 꽤 오래된 제품이니까 이게 뭐 패키지만 리패키징을 했지 이 제품 자체는 그 옛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만듦새나 패널 라인이나 그런 게 좀 구수한 면은 있어요. 그리고 좀 아쉬운 면도 좀 많이 있고요. 뒤쪽에 이 날개가 싫으신 분들은 이 하이메탈 특유의 이 보조 날개가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끼워주면은 프로포션도 좀 개선되고요. 안 껴줘도 될 것 같아요. 차이는 좀 많이 나죠. 길이 차이가. 그리고 VF2SS의 건포드이고요. 슬라이드가 되고 이 손잡이 보호 부분 그리고 손잡이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네요. 건포드가 상당히 특이해요. 저번에 리뷰했던 그 SV51 감마 그 녀석의 컴포트를 계승한 디자인 같아요. 컴포트는 이런 디자인. 그리고 이 녀석의 가장 큰 핵심인 SAP 그러니까 슈퍼 아머드 팩입니다. 이 부분은 뭐 뒤쪽이고요. 이 부분을 뒤에다 그냥 꽂아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저 SAP가 상당히 커다란 편이에요. 롱레인지 캐논까지 하면은 크기가 이 VF2SS와 거의 맞먹을 정도이기 때문에 나름 디자인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위를 빼고서 잡아당기면 쭉 올라가요. 이 롱레인지 캐논을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슈퍼아머드 팩의 본체를 자극하면은 이런 디자인이고요. 이 앞쪽도 이런 식으로 바꿔 껴줄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오픈 기믹을 재현할 수가 있어요. 기존과는 좀 다른 제품이다 보니까 핸들링 하면서 좀 기존과 다르게 매끈하지 않게 만지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슈퍼아머드 팩 가동을 보시면은 날개 이렇게 접히고 이 부분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날개도 360도 회전 가능해요. 디테일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관측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레이더 이렇게 회전 가능하고요. 이 녀석 움직일 때는 이 앞에 이 부분을 빼줘서 쭉 잡아당겨 가지고 앞쪽으로 크게 전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도색은 나름 잘 돼 있네요. 그나마 본체보다 이 녀석의 패널 라인이 더 많네요. 네, 그리고 이 녀석은 다리 부분에 끼는 아머예요. 이 녀석을 껴주려면은 여기 커버를 벗겨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도 보시면은 전탄 발사 기믹이 있어요. 이렇게 네, 해치 오픈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해치 오픈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여기를 눌러서 빼주고 이렇게 끼워주면은 전탄 발사 기믹 재현이 되죠. 전탄 발사 기믹 이렇게 되고요. 보시면은 이쪽에 요 돌기가 있어요. 요 돌기가 다리 이 부분을 빼서 거기에다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시면 돼요. 반대쪽은 껴주면 되고요. 나름 표현을 잘 해주었는데요.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팔 부분에 암호팩입니다. 이 부분도 열려요. 전탄 발사를 위해서. 이 부분은 생각보다 가동이 많이 되는 편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열리고, 다리 쪽에는 돌기가 있었는데 이 위에는 돌기가 없네요. 뾰족한 거 갖고 와가지고 안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 검은 부위가 위쪽으로 가게 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슈퍼팩을 장착하니까 나름 디자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컴포트를 좀 지워줘 볼까요? 손을 빼주고요. 다행히 이 볼 조인트가 메탈로 돼 있어가지고 뭐 고정성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좌우 균형을 위해서 이쪽도 큰 손을 지워주겠습니다. 이 발이 생각보다 고정이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이 가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주력 무장인 파이어드론인가 이름이 그런데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이런데 채색도 잘 돼 있고요. 약간 판넬 같은 그런 느낌이죠. 디테일들 좀 보셨으니까 이제 좀 가동을 좀 보실게요. VF2SS의 가동을 좀 보시겠습니다.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는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크게 숙여줄 수도 있고 뒤로도 크게 젖혀줄 수도 있습니다. 좌우로는 어느 정도 살짝살짝 움직여줘요. 목이 길어 슬픈 짐승 같긴 하거든요. 머리에 헤드 발칸 나름 회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서 좀 벌려져요. 이 부분은 괜찮네요. 나름 이렇게 V자 형태로 취해질 수도 있고요. 로이프콕이나 원제이 같은 경우는 헤드 발칸을 이렇게 좀 앞으로 해서 공격적인 태세를 좀 취해주는 게 좀 더 멋있었거든요. 이 녀석도 나름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어깨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그 관절이 있기 때문에 나름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그닥 움직이는데 크게 실용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깨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벌려주기 위해서는 어깨 견갑부의 사이드 커버를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박은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상박 쪽에서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팔꿈치 관절 바로 위쪽에서 회전이 가능해서요. 이 팔을 접으면은 이게 회전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재밌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팔은 나름 이중 관절이에요. 이쪽에서 한번 꺾여지고 이 안에서 살짝 꺾여지는 그런 관절이라서 깨는 아니지만 나름 접혀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녀석 재밌는 게 이 커버가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손을 돌려서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커다란 손은 수납은 할 수가 없어요. 기본 장착되어 있었던 이 작은 손 있잖아요. 이 작은 손을 끼워줘야만이 수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리를 좀 보시면은 다리가 독특하게 생겼죠. 허벅지가 꽤 두툼해요. 인테이크 파츠로 이어지는 부분이 길게 뻗은 게 아니라 두툼하게 뻗으면서 디자인 자체적으로 일체형을 보여주거든요. 회전은 여기 다리 볼 조인트를 이용해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크게 접혀지고 뒤로도 나름 크게 벌려지죠. 이 발키리의 디자인, 요 인테이크 쪽의 디자인 때문에 크게 벌려지진 않습니다. 이 부분을 크게 벌리면은 나름 그래도 벌려지네요. 한 요 정도? 최대한 고관절을 벌려서 벌리면 한 요 정도 벌어져요.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니네요. 90도가 안 되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크로스에서 다리 벌려지는 거는 사치죠. 고관절을 벌리면은 다리는 높게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액션을 좀 취하려면은 요 날개 뒤쪽으로 요 인테이크 부위가 넘어가서 돌아가게 해줘야 다리를 꽤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무릎 관절을 굽히기 위해서는 뒤에 이 부분 커버를 뒤로 젖혀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다리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리는 보시면 90도 조금 넘게 이 커버가 닿는 곳까지 최대한 좁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게,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쭉 빠져요. 더 접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일체감이 없고 상당히 좀 안 좋죠. 왜냐면 안에 프레임이 좀 보이니까. 왜냐면 프레임이 좀 이쁜 프레임이 아니라서 이렇게 접혀지는 게 이쁜 모습은 아닙니다. 괜찮은 모습으로 접혀지는 모습은 한 요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90도 조금 넘게.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이런 액션도 좀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름 회전이 되네요. 이 안쪽에서 커버를 벗겨야만 회전이 좀 됩니다. 아무래도 거uk 상태에서 다리가 벌려지려면 이쪽이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버를 떼면은 회전이 가능합니다. 무릎이. 네,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포즈도 나름 취해줄 수가 있어요.
대신에 고관절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아쉬울 수도 있고요. 이 상태로는 스탠딩은 안 되네요. 스탠딩이 됐는데? 화려한 모습으로 스탠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발 부분 보시겠습니다. 발은 뭐 발키리 특유의 발이에요. 이렇게 벌려지는 발이죠. 접히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커버가 살짝씩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발 부분은 밑으로 한 칸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고정성이 살짝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쪽은 고정이 잘 되는데 이쪽은 고정성이 거의 없어요.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울 때 자세가 좀 어정쩡해요. 이쪽이 자꾸 잘 들어가서 그 부분이 좀 안 좋네요. 관절 강도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왜냐면 새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절 강도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확실히 이 부분, 발목 부분에 그 앵클 부위가 제대로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게 살짝 좀 아쉽네요. 다리를 좀 많이 가동하고 싶으시면은 관절을 빼가지고 가동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안 이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발키리에서 이렇게 역동적인 액션씬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한 요 정도가 최대 액션씬일 것 같아요. 가동은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디테일적으로 SAP 슈퍼 아머드 팩의 가동도 좀 살펴보셨으니까요. 가동은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워크로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 조인트 빼주도록 할게요. 몸통에 이 파츠를 끼워 주겠습니다. 이 뒷부분으로 와서 날개를 좀 펴주실게요. 어느 정도 펴주시고 요 뒤에 백팩 부분, 요 스러스트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커버를 살짝 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 부분 벌려주시고요. 헤드 캐논 뒤쪽으로, 자, 가슴을 들어 올려주신 상황에서 헤드 캐논을 앞쪽으로 해야 잘 넘어갈 것 같은데요. 뒤로 해서 이 헤드 캐논 쪽을 잘 넣어줍니다. 목을 안쪽에 이제 수납되어 있는 기수 부분을 앞으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맞춰주시고요. 자, 이 부분 분리를 해주실게요. 분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나 더 세워주시고요. 네, 헤드를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헤드 발칸은 뒤쪽으로 가는 게 맞네요. 기수 앞쪽으로 가는 거고 머리 뒤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헤드는 이렇게 최대한 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 밀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잘 덮어주시고 이 뒷부분을 이제 가져오실 거예요. 여기가 메탈 부위라서 되게 뻑뻑해요. 그래서 좀 조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머리가 위험하겠는데요. 이 부분을 가져올 때 다리도 좀 미리 좀 회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미리 정리를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다리의 고관절을 옆으로 최대한 펴주세요. 그래야 이 부위가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은 이제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커버가 있어요. 이 커버를 위로 당겨서 이 헤드 파츠를 좀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는 따로 고정하는 게 없나? 알다가도 모를 마크로스의 세계입니다. 네, 나름 어느 정도 이제 거워크 모양이 갖춰졌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다리 관절 크게 벌려 주시고요. 이 앞으로 꺾어 주시면 됩니다. 발 쪽으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 다리 부위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조이면 됩니다. 관절을 어쩐지 너무 벌어져 있다 했어요. 하는 방식이 있네요. 최대한 접어 주시고요. 이게 좀 어찌 되었든, 그리고 날개를 펼쳐 주시면 이게 VF2SS의 거워크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네요. 다리가 따로 이렇게 고정되는 부위가 없어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요. 다리가 이렇게 뭔가 고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다리가 너무 고정이 안 되는데요. 이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그래도 관절 강도가 있어서 고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똥 싸고 안 닦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전신이 대담한 느낌이라서. 자, 이제 거워크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발도 거워크 형태에 맞는 발을 끼워줘야겠죠. 좀 독특한 게 이 발 부위가, 이 녀석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갈라진 부위를 끼게 돼 있습니다. 이제 거워크 형태 때는 이렇게 발이 앞으로 갈라져요. 빼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갈라진 발로 교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가
완전한 VF2 SS의 거워크 형태입니다. 이거 괜찮다고 해야 되나?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거워크 형태로 변형을 해보시면은 요 밑쪽에 커다란 카나드가 있어요. 어떡하죠? 아래쪽으로 카나드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기수가 후안넥이라고 하죠. 그 거위의 목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 쪽을 보시면은 그 기존의 VF1의 그 란도셀과는 좀 다른 좀 복잡한 란도셀 모양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여기 부스터가 따로 있어서 그래요. 그 거워크 형태 때는 이걸 밑으로 좀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애니에 나올 법한 그런 디자인으로 디자인 변경이 많이 됐어요. 큰 갈래에서는 VF1의 디자인을 많이 사용했지만 군데군데 보시면은 전혀 이제 다르게 디자인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리 모양이라던가 기수 모양이라던가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많이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VF2 SS의 그 거워크 형태의 슈퍼아머드 팩을 장착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데요? 큰 사이즈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디자인은 나름 괜찮습니다. 용 레인지 캐논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고요. 이 슈퍼아머드 팩의 디테일이 괜찮네요. 좋은데요? 나쁘지 않네요. 이쪽에 디테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캐노피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 캐노피 열리는 게 좀 재미가 있습니다. 요 열리면서 이렇게 요 콕핏이 연동이 돼서 살짝 위로 나와요. 보시면은 영상에는 눈에 띌지 모르겠는데 열고 닫을 때 콕핏 자체가 연동이 돼서 위로 살짝 올라오고 또 닫을 땐 내려가고 이제 그러거든요. 이 부분 나름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안쪽에 이제 실비 진화 탑승해 있는데 나름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핀포인트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여성 파일럿이기 때문에 가슴이 나름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꽤 재미있네요. 나름 재밌었어요. 웃겼어요. 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역시 거워크 형태는 이 마크로스의 그 시그니처 디자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거워크 형태로 변형하고 나니까 멋지네요. 나름 괜찮아요. 자, 그럼 파이트 형태로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이트 형태로 이제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폰을 진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돌려주기 힘든 거 돌려주기만 되니까 사실 또 손 안 껴줘도 되는 것 같은데 돌려주시고요. 네, 닫아주시고 빼주시고 손 끼워주시고 발 벌려주시고요. 돌려주시고요. 아우, 상당히 여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되게 뻑뻑하네요. 자, 이 상태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발 이 부분 다시 빼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뻑뻑하네요. 빼주시고 원래 발로 끼워 주시겠습니다. 요 안쪽이 메탈이네요. 생각보다 메탈이 많이 쓰였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변형을 할 준비가 완료가 되었고요. 일단은 요 날개 이 뒤쪽에 백팩에 보시면은 요 부스터를 뒤로 해주시고요. 요 부분을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 수직미익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네, 수직미익에 보시면 패널 라인은 약간 파여 있는데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 다리 부분 이제 펴서 돌려 놓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팔을 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리는 원 상태로 최대한 접어 주실게요. 다리는 원 상태로 해서 최대한 안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 보시면은 팔은 이렇게 굳게 펴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실게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슈퍼 아머드 팩을 장착할 수가 있어서 조인트를 다 빼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리 조인트를 최대한 넓게 벌려주세요. 안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 다리 쪽에 조인트가 숨어 있어요. 이거를 빼주실게요. 여기 이제 팔 부위에 결합된 거거든요. 다리 요 고관절 부위를 넓게 벌려주세요. 넓게 벌려주시면서 여기 틈이 있어요. 그 틈에다가 최대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리는 최대한 펴서 요 팔 부위 홈이 있어요. 그 홈에다가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게 고정되는 부위가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리고 요 날개 앞쪽으로 쭉 가져오세요. 이게 이제 약간 롤이 있거든요. 거워크 때는 이런 식으로 펴졌잖아요. 요 날개가 당기면 앞으로 이렇게 쭉 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최대한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당겨서 앞으로 최대한. 자, 그리고 요 뒷분 벌려주시고, 네, 요거 이렇게 펴주실게요. 그리고 이 부분 접어주시고요.
뒤로 가보시면은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머리 고정했던 요거를 뒤로 넣어주시고요. 요 머리에 보시면은 요 홈이 있어요. 그리고 요 덮개 부분에 돌기가 있는데 요 돌기를 머리 홈에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깨가 여기가 잘 정리가 안 됐네요. 어깨 숄더 아머가 잘 정리가 안 됐네요. 여기 좀 정리 좀 잘 해주겠습니다. 좌우 균형을 좀 잘 맞춰 주시고요. VF2SS 발키리의 파이터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파이터 형태로 변형을 해줬으니까 건포드는 이렇게 끼워주면 되고요. 야, 이게 디자인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게 하이메탈 알로 옮기다 보면서 뭔가 조악해진 느낌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랜딩 기어를 좀 껴줘 보겠습니다. 랜딩 기어를 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녀석들 커버를 벗겨야 되죠. 어허, 요 앞쪽이 가동되네요. VF1 시리즈처럼. 이런 건 또 재밌네. 네. 커버 빼주고요. 랜딩 기어 장착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랜딩 기어를 장착해 주면 되겠습니다. 랜딩 기어가 생각보다 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뭐 바퀴는 따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VF0 시리즈처럼 바퀴가 빠지거나 할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랜딩 기어를 끼워줬으니까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고요. 현용기스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름 전투기스러운 모습은 보여주네요. 자, 파이터 형태에서 SAP 아머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SAP 아머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다시 좀 거어코 형태로 돌아가 줘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빼주고요. 요 헤드 덮개 껴주고요. 이 부분 다시 돌리겠습니다. 날개 뒤쪽으로 내리시고 회전해서 이 안쪽으로 날개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최대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SAP 아머를 장착하려면은 이 날개를 뒤로 접더라고요. 아무래도 우주에서 운용하는 추가 팩이니까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다리 부분도 끼워줘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SAP 무장 장착을 하면 됩니다. 이 다리가 고정이 안 되는 거는 참 두고두고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슈퍼 아머드 팩을 장착한 VF2SS의 파이터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슈퍼 파이터 형태죠. 이 상태에서 건포드를 어떻게 끼워주는지 모르겠네요. 건포드를 끼워줘야 될 텐데 건포드를 끼워줄 수 있는 공간이 안 보입니다. 이 슈퍼 아머드 팩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건포드를 끼워줄 수가 없나? 이 앞쪽에 요 커버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서 파츠를 끼워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런처 부분도 되지만 건포드 해치이기도 합니다. 슈퍼 아머드를 장착한 파이터 형태에서는 건포드를 밑에다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건포드를 어디다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 쪽에 이제 수납을 하는 방식인 거죠. 재미있죠? 그래서 건포드 수납 해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부를 꺼내는 기믹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 건포드를 진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살짝 기능만 살린 거니까요. 그리고 요 위에 레이더 센서는 탈착이 가능을 합니다. 구멍이 홀이 2개예요. 원하시는 곳에다가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부분, 앞부분, 이 부분도 빠져요. 그래서 전탄 발사 형태의 이미지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도 바꿔보죠. 날개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전개도 되고요. 회전 가능하고요. 뭐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익을 이렇게 펼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마크로스트 러버스 어게인의 하이메탈알 VF2SS 발키리 플러스 슈퍼 아머드 팩 합본 슈퍼 발키리의 총평입니다. 뭐랄까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모든 킷이 그렇듯이 그런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마크로스 그 원작 이후로 나온 그 OVA 시리즈다 보니까 기체 디자인도 좀 많이 변화를 주고 해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디자인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머드 팩의 디자인은 상당히 훌륭한데 반해서 기체
기체 디자인은 그 뭐랄까요? 플래시백에 나오는 그 히카루가 마지막에 탔던 VF4 그 디자인을 계승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테이크가 기체 가운데로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기체 양쪽 끝으로 이렇게 벌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기체가 그 VF1 시리즈와 아니면은 기존의 발키리와는 좀 다른 궤를 달리한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자체가 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인 것은 좋은데 좀 너무 뇌절스러운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오히려 이 뇌절에 뇌절을 거듭하면은 그게 더 예술로 승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VF2SF 슈퍼 발키리도 오히려 그 뇌절스러운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현용기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더 좋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그 VF2SS 슈퍼 발키리예요. 그 일본의 어느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이 있긴 한데 그 제품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그 제품은 고정성도 안 좋은 데다가 지금 구하려면은 이 슈퍼 아머드 팩까지 하면은 거의 30만원? 40만원 돈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구를 해서 그 정도 가격에 구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가격 내에서는 이 녀석이 가장 훌륭한 대안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좀 단점 몇 가지를 꼽아 보자면은 이 디자인이 좀 단점일 수도 있겠어요. 뭐 나름 훌륭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너무 미래지향적인 현용기스럽지 않은 디자인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디자인이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그랬거든요. 이거 디자인이 왜 이런 느낌이었는데, 왜냐면 파이터 때 이 기존의 마크로스 그 발키리들과 좀 다른 궤를 달리하는 이런 디자인, 너무 이렇게 인테이크가 옆으로 빠졌다던가 하는 그런 디자인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이질감이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이 다리 부분이죠. 이 인테이크에서 이 엔진으로 빠지는 이 부분, 이 고정하는 부분이 없어요. 따로 이렇게 고정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이 나중에 관절이 헐렁해지거나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저것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배틀로이드 형태 때 너무 좀 성의 없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 물론 그 변형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디자인이, 그리고 좀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변형 기믹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리고 하이메탈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기체가 작다 보니까 이 작은 크기의 완전 변형을 구현하려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성이 좀 떨어지고 여러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크기의 완전 변형이 된다는 것, 그리고 15만원인가 16만원인가 그 정도 가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에 슈퍼 아머드 팩까지 다 같이 이렇게 구성을 담아 주었다는 점, 그런 점들은 칭찬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마크로스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사실은 일본의 어디 회사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그 제품을 구하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거 구할까 말까 하는데, 이 녀석이 이제 재판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예약 구매로 구했고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 가슴 고정성, 배틀로이드 때 이 가슴이 이 상체 부분 앞부분이 고정성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웠어요. 좀 고정성이 좋았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좀 모기도 너무 길어 보이고, 그러니까 단점을 꽂자면은 단점은 또 되게 많은 기시예요. 그런 점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가격에 이 구성에 구할 수 있는 제품은 이 제품뿐이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은 나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핸들링 하면서 즐거운 점도 있었고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모로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나름 좋았어요. 네, 여기까지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채널지기 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니까요. 제 영상을 처음 접하셨는데 영상이 나름 재미있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이 싫으시면 좋아요라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모두 취미에 빠져드는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